안녕하세요. 표현법 중심의 입법 편집 디자인을 집필하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할 이세나무 신정범 대표입니다. 입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입법은 전자책의 일종입니다. 일종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자책 이야기를 할 때 주로 다뤄질 부분이 입법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입법이면 전자책 하면 입법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입법이라는 포맷이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면서 함께 앱북이라는 포맷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자책 하면 크게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죠. 입법과 앱북 둘 다 전자책이긴 하지만 이 둘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는 피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전자책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신 대표 전자책 하나 만들어줘야겠어 라고 이렇게 의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 대표는 앱북 말씀하시나요? 입법 말씀하시나요? 내가 잘 그거 아나? 전자책을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입법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그렇게 해. 분명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자출판 각 시작한 신 대표에게 이 의뢰가 들어왔죠. 하지만 그동안의 제작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입법 제작을 입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퀄리티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입법과 앱북의 차이를 모르는 클라이언트가 신 대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전자책이라면서 왜 동영상이 안 되는 거야? 음원도 안 돼? 그럼 내가 전자책을 왜 만들어? 그래서 제가 앱북을 원하시는지 아니 입법을 원하시는 건지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이럴 경우에 상당수의 전자책 제작 업체들이 제작비를 떼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지어낸 이야기지만 사실은 어느 부분 실제로 일어났던 대화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제작비를 깎아줘야 했고 또한 떼이기도 했던 일도 종종 있습니다. 굉장히 씁쓸하죠. 어쩌고 보면 어쩌면 지금도 이런 대화가 많이 오가고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전자책 제작사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겠죠. 이건 앱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전자책에 대한 정의를 좀 명확하게 짚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클라이언트에게 잘 설명을 해서 이런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거고, 또한 여러분들이 전자책을 의뢰할 경우에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위키피디아의 검색을 보면 책의 내용을 디지털 정보로 가공하고 저장한 출판물의 통칭이라고 합니다. 그럼 앱북, PDF, 입법 파일 등 다양한 형식들이 전자책에 포함이 되겠죠. 하지만 실제 업계에서 전자책은 주로 앱북과 입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이 전자책을 앱북, 또한 입법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그럼 앱북과 입법의 차이가 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앱북은 이제 설치가 가능한 응용 프로그램으로서 설치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현이 됩니다. 스타크래프트 프로그램이나 또한 구동하면 바로 실행이 되는 여러가지 PC 게임들 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법은요 mp3라고 보시면 됩니다. mp3 파일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mp3를 구동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나 기기가 있어야만 mp3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입법도 입법이라는 파일을 보여주고 또한 구동할 수 있는 기기가 있어야 바로 입법이라는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설치해서 보는 파일 또는 뷰어로 보는 파일, 그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구분은 아닙니다. 둘 다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경계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계속 혼란이 생기고 있죠. 둘 다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둘 다 차세대 전자책이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기능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모바일 기기로 보기 때문에 이 기기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온라인 마켓에서 구매를 합니다.
실물이 아닌 디지털화된 파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용어 혼동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전자책 제작자들이 혼란을 하고 어려워합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고 다시 제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EPUB은 아까도 말했듯이 파일이기 때문에 뷰어가 필요합니다. 이 EPUB 파일을 보기 위해서 대부분의 유통사들이 뷰어 앱을 만들고 그 안에 판매 모듈과 또한 복제 방지 기능 DRM을 붙여서 전자책 서비스를 진행을 합니다. 이걸 구축하는 비용이 꽤 비싸요. 앱을 만들고 서버상에서 이걸 다 감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크게 유통사를 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일반 출판사에서 이런 마켓을 구축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큰 업체들만 현재 전자책 유통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하지만 그 웹브라우저의 성능이 차이가 여러 가지가 나듯이 유통사의 뷰어들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주 형편없는 뷰어도 있고요. 아주 훌륭한 뷰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독자들 중에서는 DRM을 풀어주세요. 내가 구매한 책을 내가 원하는 앱에 넣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기에 넣어서 보겠습니다 하는 독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DRM을 풀어주진 않습니다. 이 DRM을 통해서 불법 복제를 막으려고 하죠. 물론 DRM 프리로 제공하는 전자책 출판사들도 있습니다. 독자들을 믿겠습니다. 당신들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유통사 뷰어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여러 가지 유통사 뷰어들이 있는데 그 뷰어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교보문고 앱이죠. 우리나라 현재 교보문고 하면 출판에 있어서는 무시 못하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유통사입니다. 종이책뿐만 아니라 전자책에서도 그런데요. 교보문고에 올라가 있는 전자책을 볼 수 있는 앱이 바로 이 교보문고 앱입니다. 구매를 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죠. 국내 전자책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교보이기 때문에 성능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크레마 앱은 한국 EPUB에서 만든 뷰어인데요. 예스24를 중심으로 여러 유통사와 서점들이 만든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전자책을 만들면 우리나라 큰 유통사 업체들에게 매출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레마 앱에 제작을 해서 많이들 올립니다. 뷰어 성능은 뭐 나쁘진 않지만 최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구글 플레이 북스, 구글에서 만든 뷰어인데요.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안드로이드 폰 점유율을 본다면 무시 못하죠. 게다가 3.0도 현재 지원하고 있어서 또한 글로벌 출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출판사들이 도전을 하고 유통을 하고 판매하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리디북스는 전자책 유통 전문 업체인데요. 젊은 회사이다 보니까 독자들 피드백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뷰어 성능도 꽤 좋은 편이어서 여러 유통사들, 또한 팬이 많은 여러 출판사들이 팬으로서 활동도 하는 유통사입니다. 유페이퍼는 처음 전자책을 제작하시는 분들, 내가 제작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판매도 너무 어렵습니다 하는 경우에 유페이퍼를 이용해서 제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체 마켓도 있고 자체 에디터도 있고 B2B 판매 또한 강점인 유통사이기 때문에 이곳에 책을 넣어서 관리를 하면 조금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 단점은 수수료가 있죠. 여러 가지 단계를 내가 직접 해야 되는데 유페이퍼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수익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북스와 티스토어, 국내 최대 인터넷 업체고 통신사라서 아마 이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많은 전자책 출판사들이 직거래를 하고 싶어 하지만 규모가 아주 크지 않을 경우 직접 거래를 트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EPUB 파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할 건데요. EPUB 파일을 공부를 할 때 제가 늘 강조를 하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EPUB 파일의 구성입니다. EPUB 파일을 이 확장자를 zip 파일로 바꾸고 열어보면 아래와 같은 형태의
폴더와 파일이 나타납니다. 이 두 개는 폴더고 파일이죠. 자, 이 폴더 중에서 오픈 이북 퍼블리케이션 스트럭처라는 이 OEBPS 폴더를 열면 또한 이런 구조가 나타나죠. 폴더예요. 그리고 파일.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EPUB은 일종의 파일들을 모아서 압축해 놓은 것이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폴더, 폰트 폴더 안에 있는 걸 보면 여기 폰트 파일들이 들어가고요. 이미지 폴더에는 이미지 파일들이 들어가고, 스타일에는 우리가 웹페이지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그 CSS 스타일 문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텍스트에는 바로 본문이 들어가 있죠. 여기서 사용된 바로 본문이 바로 HTML 또는 XHTML이라는 문서 파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웹페이지 문서들을 압축해 놓은 하나의 파일 덩어리라고 EPUB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TOC 파일은 목차 파일이고, 컨텐츠 파일은 이 전자책에 사용된 그 모든 파일들의 리스트가 여기 정의되는 거죠. 여기 정의되지 않으면 이 콘텐츠들이 아무리 폴더에 들어있어도 실제 기기에서 읽혀지지 않기 때문에 쓸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것들을 오류 없이 한 권의 파일로 압축을 해야 전자책이 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압축률을 0으로 하기 때문에 합체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러가 났을 경우에 수정이 수월해집니다. 스타일을 잠깐만 만질 거면 이 스타일 폴더에 들어가서 스타일을 손질해줘도 되고요. 이미지 용량이 너무 커서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줄여야 할 경우에 이 이미지 폴더에 들어간 이미지를 일괄적으로 해상도를 조금만 낮춰주는 식으로 이미지 용량을, 전자책 파일의 용량을 낮출 수도 있겠죠. 폰트 파일 수정도 여기서 직접 할 수가 있고, 구조를 알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수정들을 빠르게 할 수 없고, 또한 오류가 났을 경우에 그 오류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주익 편집기를 통해서 편하게 만들어요. 물론 저희도 이주익 편집기를 통해서 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에러가 났을 경우에 에러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제작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구조를 배우세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되는 패턴들을 그 구조와 접목해 보면 어디서 오류가 자주 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조금 어렵다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전자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쌓아가는 지식들이 점점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처음 EPUB 파일을 열었을 때 어떤 폴더가 있고 그 폴더 안에 뭐가 있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EPUB 2.0은 처음에 들어왔을 미디어를 활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 때문에, 미디어 물론 이미지는 사용 가능하지만 동영상과 음성이 현재로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 좋아했죠. 하지만 이 EPUB 2.0의 핵심 기술은 바로 이 리플로우라는 것에 있는데, 그것은 텍스트가 판형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보여지는 기기 사이즈 화면에 맞춰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를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또한 작은 기기에서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 리플로우 기능 때문에 EPUB은 많은 외국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큰 장점이라고 됩니다. 하지만 이 리플로우 기능이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기능입니다. 이 리플로우 기능 때문에 종이책의 레이아웃을 똑같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리플로우는 무조건 따라 붙어야 되기 때문에 좌표 값을 따로 지정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종이책의 레이아웃, 그 레이어를 올리는 듯한 레이아웃을 만들 수가 없죠. 고정 페이지 넘버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페이지가 정해져 있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림이나 텍스트 위에 글자를 얹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얹고 싶다면 이미지 위에다가 글자를 또한 이미지로 얹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제약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EPUB 2.0이 천대를 받았지만 이 CSS 제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예뻐진 전자책들, 또는 업데이트된 EPUB 2.0을 통해서 많이 이제는 새롭게 조명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전자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EPUB 2.0의 또 다른 다음 버전의 기술이 EPUB 3.0인데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EPUB 3.0을 제작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제작사들이 EPUB 제작하는 출판사들이 제작 기술이 떨어져서 제작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아직 만들어도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하는 그 시간과 노력 대비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적기 때문에 많은 출판사들이 전자책 출판사들이 시도를 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 꼭 주목해서 봐야 할 영역이기 때문에 3.0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3.0의 그 EPUB 파일을 집으로 바꿔서 열었을 때 보여주는 폴더 구조인데요. EPUB 2.0과 비슷하죠. 하지만 크게 차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목차 파일이 XHTML로 따로 빠져 있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3.0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가 될 때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지만 이 구조에 대해서는 자주 한번 주의 깊게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EPUB 3.0은 멀티미디어가 가능하고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이미지도 이제 갤러리 형식으로 넣을 수도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고정 판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멀티미디어의 효과적인 반응, 또한 앱북과 같은 다양한 효과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기능의 전자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리포터에 보면 나오는 그 예언자 일보처럼 굉장히 스마트한 전자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 비용과 기획에 있어서 많은 역할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EPUB 3.0을 여러분들이 제작하는 걸 크게 추천해 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원하는 책을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나무의 펍트리 에디터나 오렌지 디지털의 뷰포터를 좀 슬그머니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펍트리 에디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EPUB 3.0을 만들 수 있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오렌지 디지트는 다양한 위젯을 통해서 기능을 구현하기 때문에 이 위젯을 통한 다양한 효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멀티미디어 EPUB 3.0 전자책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둘을 통해서 한번 기획해 보셔도 전혀 나쁘진 않을 겁니다. 자, 이로써 표현법 중심의 EPUB 편집 디자인 1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면 짧은 시간이고 길면 긴 시간이지만 저의 강의를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처음 강의는 오프닝 강의로 무료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강의들은 유료 강의인데요. 이 강의들을 다 모아서 한 강의당 과금되진 않고요. 강의들을 다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한 과정명으로 이제 과금이 될 겁니다. 비싼 가격으로는 하진 않고요. 먼 곳에 있어서 전자책을 배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만든 강의라 비싸지는 않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 강의를 보면서 많이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의만 듣다 보면 어려워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댓글로 질문 사항들을 남겨주시면 그것을 잘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EPUB 편집 디자인 이 과정을 무사히 잘 맞추셔서 여러분들 각각 있는 곳에서 멋진 전자책 에디터로 또한 제작자로 거듭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